안녕하세요. 제가 리뷰할 논문은 Discriminatory Other Assignment and Payment Setting of On-Demand Food Delivery Platforms라는 논문이고 트랜스포테이션 리서치에 2026년에 게재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의 축적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발전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문 할당과 라이더의 보상 지급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알고리즘은 주문과 라이더의 근접성에 기반한 단순 할당 규칙으로 라이더에게 주문을 할당하고 배달 거리와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어 왔습니다. 시스템은 라이더들로부터 수집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적이고 개인화된 주문 할당과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는 다소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동일한 주문을 할당받더라도 두 명의 라이더가 서로 다른 보수를 결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들의 라이더 관리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플랫폼으로 하여금 어떤 라이더가 더 적은 보수로도 주문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주문 할당을 의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문제는 음식 배달 플랫폼과 기획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공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음식 배달 플랫폼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주문을 할당하고 개별화된 보수 할당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주요 기여점으로는 첫 번째, 온디맨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위한 여러 개의 주문을 묶어서 할당하는 주문 번들링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별화된 주문 할당 및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연구가 됩니다. 둘째, 통합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DDQN을 이용한 주문 할당과 PPO를 이용한 보수 지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약 10%의 비용을 절감하고 피크, 논피크 시간대의 수행 주문 건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이 사용하는 개별화된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을 드러내며 그 예로 주문 거절률이 높은 라이더가 오히려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은 주문을 배정받는 역설적인 현상을 제시합니다. 선행 연구 분석입니다. 크게 두 가지 토픽으로 선행 연구가 분석해였고, 첫 번째는 온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입니다. 라이더 관리 및 소비자 관점에서는 지리적 관점에서의 서비스와 라이더의 수락 확률이 플랫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배달 지연이 플랫폼이나 식당에 부과하는 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경제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기획 측면에서는 라이더 풀링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 균형 모형과 네트워크 수준 모형을 이용해 음식 배달에서의 가격 책정 및 주문 번들링 전략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간대와 지역에 따른 수요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라이더의 불균등한 분포 문제에 있어서는 다이어 라이드 서비스에서의 시간 불확실성을 고려한 새로운 근사 동적 계획법을 기반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온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 적용된 강화학습 방법론들로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개별 라이더들에게 개별 맞춤 주문 리스트를 추천, 수락률을 높이는 연구, 라이드 헤일링과 음식 배달 서비스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이라는 점을, 금액 설정이 수요와 공급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 배달 플랫폼 관점 하에서 개별적인 주문 할당과 보수 지급 문제 설정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델링 프레임워크입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의 플랫폼은 손님, 식당, 라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플랫폼은 시점별로 주문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번들링을 할 것인지 번들링에 대한 라우팅 순서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라이더에게 어떤 주문 번들을 할당할 것인지, 할당한 주문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지급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과거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문제의 가정으로는 손님은 랜덤하게 주문을 생성하며 만약 최대 대기시간까지 주문이 기사에게 할당되지 않으면 손님은 이 시스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주문이 할당된 뒤에는 반드시 배달이 되어야 하며 식당에 대한 정보는 외생 변수를 사용해서 본 연구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각각 개별적이며 플랫폼이 할당한 주문을 수락할지에 대한 여부는 주문에 대한 정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하면 해당 주문을 포함하여 라이더의 이동 스케줄은 TSP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는 각 의사결정 시점별로 최대 하나의 주문만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주문이란 번들을 의미하진 않으며 최대 한 번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노테이션은 화면과 같고 각 의사결정 시점별로 플랫폼은 주문 번들을 어떤 라이더에게 할당할 것인지, 할당된 주문들을 어떤 순서로 방문할 것인지, 얼만큼의 보수를 지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MDP 정의입니다. 스테이트는 시점 T의 라이더들의 정보, 라이더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주문에 대한 정보, 시점 T에 아직 할당되어 있지 않은 주문들에 대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라이더들의 정보에는 구체적으로 현재 라이더의 경위도 위치, 라이더의 최대 용량, 남은 용량, 수락 및 거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락과 거절에 대한 정보는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금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라이더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주문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각 주문의 도착 경위도 위치, 각 주문이 생성된 후 시점 T까지 경과된 시간,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직 할당되지 않은 주문들에 대한 정보는 주문들의 출발, 즉 식당의 경위도 위치와 도착, 즉 손님의 경위도 위치, 그리고 시점 T까지 경과된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액션으로는 주문을 라이더 J에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라이더 J에게 지급할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T 시점에 특정 라이더에게 어떤 주문도 할당되지 않을 거라면 액션은 0,0이 됩니다. 리워드 함수입니다. 리워드는 각 라이더에 대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이 최종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리워드가 됩니다. 시점 T에 만약 아직 라이더가 주문 배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때 리워드는 0으로 간주되며 시점 T에 주문 배달을 수행하고 있던 라이더에게 새로운 주문을 할당하게 된다면 해당 주문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서 새로 추가된 주문과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주문에 대해 증가한 시간 비용을 뺀 것이 시스템의 리워드가 됩니다. 만약 라이더가 주문을 거절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절 비용 역시 리워드에 반영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태 전이입니다. 상태 전이는 특정 상태에서 플랫폼이 행동을 취한 뒤 각 라이더가 어떤 상태로 전이될 것인지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전이 확률을 전이하지 않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내부 학습 결과에 따른 전이 확률을 사용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의 결과인 정책은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 즉 플랫폼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산적인 주문 할당과 보수 설정이라는 연속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각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각각 학습하고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최종 정책이 됩니다. 각 정책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멀티 액션,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이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우선 이산적인 주문 할당 문제는 DDQN을 통해 해결합니다. DDQN을 학습할 때는 보수 정책은 고정한 상태에서 플랫폼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주문 할당 정책을 학습합니다. 연속적인 보수 설정 문제는 반대로 DDQN을 고정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보수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된 각 강화학습은 동일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이때 DDQN과 PPO가 동일한 상태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과
서로 다른 문제더라도 동일한 인풋을 사용하는 경우 잠재 공간에서 유사한 표현을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상류헤드 2개와 하류헤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류헤드에서는 MLP 네트워크를 통해 할당되어야 하는 주문들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특징은 다른 MLP 네트워크를 거치며 퓨징, 즉 하나의 특징으로 통합됩니다. 통합된 특징은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하류헤드로 들어가 QK 어텐션을 기반으로 각 라이더와 주문성에 대한 보수 분포의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상류헤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by LSTM을 사용하여 각 라이더에게 이미 할당되어 있던 주문들의 순서를 반영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라이더의 정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합니다. 각 특징은 다음 MLP 네트워크에서 퓨징되고, 연결된 두 번째 하류헤드에서 각 QK 어텐션을 거쳐 현재 할당된 주문들의 순서대로 라이더가 수행했을 때의 Q밸류를 예측하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추출할 때는 정규화 ARL 혹은 정규화 by LSTM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규화는 입력을 0과 1 사이로 스케일을 맞추는 역할을, ARL은 각 정보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by LSTM은 라이더별로 할당된 주문 집합의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차원으로 나타내는 데 이용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최종 목표인 Q밸류 예측이나 보수 분포를 추정하는 QK 어텐션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착안했으며 계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시점 t의 라이더 i에게 이미 할당되어 있는 주문 집합인 OIT의 e와 라이더에 대한 정보 집합인 CIT, 그리고 할당을 기다리고 있는 주문 집합인 OTW를 인풋으로 하여 각각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퓨징하고 통합한 다음 QK 어텐션을 통해 최종 타겟 밸류를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학습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각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주문 할당 정책과 보수 정책 간에도 충돌이 발생해 오히려 문제에 대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학습 시에는 각 강화 학습은 따로 순서를 돌아가며 반복 재금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반복에서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체크 포인트로 되돌아가는 롤백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DDQ에는 입실론 그리디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PPO는 무조건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만 학습하는 그리디 학습 방식을 취합니다. 그림과 같이 DDQN이 학습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PPO가 학습을 하고, 다시 PPO 값을 이용하여 DDQN이 학습을 하는 반복적인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각 반복에서의 학습 결과를 평가해서 만약 지나치게 학습 결과가 전 단계보다 나빠지면 그 전 학습 결과로 돌아가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는 롤백 방식을 취합니다. 롤백 방식은 머신러닝의 지도 방식 중 얼리 스타핑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실험입니다. 데이터는 실제 홍콩의 음식 배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논피크 시간대와 피크 시간대의 데이터를 섞어 각 시간대별로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라이더의 수락률은 화면과 같이 정의되는데, UIJA와 UIJR은 라이더의 각 주문을 수락했을 때와 거절했을 때 얻는 효용성으로, 거절하는 경우는 외생 변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수락한 경우의 효용, 즉 UIJA는 45번 수식에 따라 정의되었고, 이때 PIJU는 시간당 라이더가 주문을 수행했을 때 얻는 이익, PJR은 라이더에 대한 예약 비용으로, 예약 비용이란 어떤 주문을 특정 라이더에게 할당하려고 고려를 할 때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IJU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전 시간 동안 라이더가 얻는 총 보수를 총 운행 시간에 대기 시간을 더한 것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소타 모델들과의 비교로 딥풀과 BMGQ 두 가지 모델과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두 모델은 개별적인 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든 라이더에 대한 평균 예약 비용을 1로 설정한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피크 시간대와 논피크 시간대 가장 높은 리워드를 달성하였습니다. 논피크 시간대에서 수행한 주문의 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주문이 대부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한 방식이 배달 시간이나 지연 배달 수에서 가장 적은 퍼포먼스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각 라이더의 수락률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리워드를 달성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렴 속도 측면에서도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제한한 방식이 가장 높은 리워드에서 빠르게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MLP 모델과의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경망 구조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결과 기본 MLP 모델보다 대략 50%나 높은 리워드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수행한 주문 건수 측면에서 10%나 더 많은 주문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경망 구조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경망을 사용한 경우와 분리된 신경망을 사용한 경우의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통합신경망을 사용한 경우 더 높은 리워드와 빠른 수렴 속도를 달성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신경망 구조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통합신경망 구조가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라이더의 수를 500명에서 5,000명으로 주문 수를 50에서 500으로 증가시키며 계산 속도를 확인해 본 결과 통합신경망이 모든 경우에서 대략 1초 내외로 계산을 수행하며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피크 시간대와 논피크 시간대로 시뮬레이션을 각각 진행하였고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1시간 단위로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피크 시간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일수록 오히려 할당되는 주문 수가 늘어나는 것을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할당되는 주문 수와 달리 실제로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의 시간당 보수가 더 작음을 D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를 보시면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들의 수락률이 낮다는 것을 통해 주문이 많이 할당되긴 하였으나 주문을 많이 거절하기 때문에 시간당 보수가 낮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만 C를 보시면 실제 수락 주문 수를 확인했을 때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가 더 많은 주문을 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추적해 보았을 때 A와 B를 보면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일수록 주문당 이동하는 거리가 작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먼 거리의 주문일수록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주는 주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수락 확률이 비교적 더 높은 예약 비용이 작은 라이더들 위주로 먼 거리의 주문을 할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비용이 큰 라이더들에게는 짧은 거리의 주문을 위주로 할당하여 그에 대한 보수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피크 시간대의 결과입니다. 논피크 시간대에는 예약 비용이 특정 값을 넘어가는 라이더들에 대해 플랫폼이 주문을 할당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논피크 시간대에는 수요에 대응한 라이더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피크, 논피크 시간대 결과도 확인해 보았는데 시간당 보수가 예약 비용과 관계없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예약 비용 라이더일수록 주문을 덜 거절하는 경향이 높은 예약 비용 라이더일수록 주문을 더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약 비용 증가에 따른 할당 주문 수가 많더라도 최종적인 보수는 비슷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 배달 플랫폼들은 플랫폼과 완전 계약을 해서 배달을 수행하는 계약 라이더와 일시적인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를 혼합해서 배달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라이더들이 더 먼 거리의 주문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계약 라이더들로 하여금 높은 가치의 주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들의 경우 혼합된 경우보다 클라우드 소스만 있는 경우에 예약 비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주문을 수락한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리워드 함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것으로 각 파라미터 값을 20%씩 증가시킨 상태에서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예약 비용이 높아질수록 피크 시간대에 주문 할당수가 많아졌으나 논피크 시간대에는 할당되는 주문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약 비용이 높아질수록 수행하는 주문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과 주문당 보수는 커진다, 시간당 보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온 디맨드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을 통한 라이더 관리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홍콩 데이터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피크, 논피크 시간대의 총 리워드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검증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결과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본 프레임워크가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제 의견으로는 우선 장점은 두 가지 세부 문제, 이산적인 주문 할당과 연속적인 보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세부 문제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문제의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탄탄하게 설계되었고, 특히나 두 가지 강화학습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의 의의가 실험을 통해 잘 드러났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인과관계가 실험 결과로부터 명확하게 보여서 이해가 용이했고 전반적으로 결과 해석이 굉장히 꼼꼼했다는 점, 노테이션 실수나 다른 논문에서 종종 보이는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으로는 첫 번째, 토픽이 온디맨드 서비스 푸드 딜리버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선행연구 분석이 라이드 쉐어링에 치중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을 사용해서 공유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수렴 속도나 총 리워드 측면에서 해석되는데 사실 정량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프레임워크의 복잡도를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레저베이션 밸류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었는데 정확한 정의가 논문에서는 없어서 추측하며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을 위해서 실시했던 실험들이 시뮬레이션 환경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비교적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